우리들이 매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올 때에는 항상 품 안에 한아름 선물을 들고 오십니다. 우리들은 그가 온다고 하면 버선발로 달려나가 그를 맞이합니다. 주체할 수 없는 웃음으로 그를 맞으면 그는 우리에게 거래를 하는 것처럼 물건을 건네줍니다. 이 과정 속에서 어떠한 말도 오고 가지 않으며 그 환영맞이는 일사천리로 끝납니다. 우리는 그들을 택배기사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말도 안 되는 택배 문화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젖어들어 이 길 도착이 아니면 본능적으로 우리 한국인들은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를 둘러봐도 택배가 다음날 도착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날 도착하는 게 정상이고 그 다음날 도착 예정이면 지금 내 택배가 어디 허브에 처박혀 있는 건 아닌지, 혹시나 내 택배가 옥류다 삼각지대를 정처 없이 떠다니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하며, 만약 그 다음날 도착한다면 그 택배회사 다시는 상종도 안 합니다. 로켓 배송이 이미 일상화되어 택배가 로켓처럼 오지 않으면 로켓보다 빠른 속도로 다른 업체로 갈아탑니다. 빨리 택배가 와서 언박싱도 해보고 남들한테 자랑도 해야 되는데 몇 날 며칠 기다리고만 있을 시간 없습니다. 그 꼴을 우리 한국인들이 계속 보고만 있을까요? 로켓 배송을 떠나서 이제는 전날 저녁에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이면 문 앞에 얌전하게 고이 자고 있는 우리 냉동식품들이 우리들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우리를 설레게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 택배기사님들이 창조해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한국의 택배는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도 그 속도에 경악한다고 합니다. 외국은 땅덩어리는 넓지만 대형 물류창고, 도로교통망 등을 비롯한 물류인프라는 촘촘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품을 거두고 그 택배를 물류허브로 이동시키고 상하차 작업을 거친 후 마지막으로 각 가정에 배송하는 각각의 물류 배송 프로세스가 속도감 있게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국토의 면적은 비교적 좁은 데다가 고속도로 IC 인근 노른자 땅에는 전부 다 물류창고가 들어서 있는 걸 주말께나 나다니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대학생 젊은 인력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쿠팡과 택배 상하차는 청년 아르바이트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우리 소비자 특유의 깐깐함, 그리고 그 깐깐함에 대응하고 만족시키고자 엄청난 노력을 하는 배송업체들의 대처 능력 등 대한민국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이라야 할 수 있는 이러한 택배 배송 시스템은 전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한 예로 인구는 3천만인데 국토 면적으로는 우리 남한 면적의 100배가량을 차지하는 캐나다의 택배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택배를 받는데 기본 일주일입니다. 택배가 얼마나 느리냐 하면 8년 만에 택배를 받았다고 하는 사건이 한국인들에게 큰 화제를 낳았습니다. 캐나다에 살고 있는 엘리엇 베린스타인이라는 이 인상 좋은 청년은 오래전에 주문한 헤어젤을 8년 만에 받았다고 합니다. 8일도 아니고 8주도 아닙니다. 8년입니다. 이 인상 좋은 청년이 8년 만에 받은 택배를 받고도 어떻게 이런 좋은 표정을 지을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하였던 헤어젤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 노랗게 변색되어 있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네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소개해드렸는데 이렇듯 외국에서는 택배를 받아보는 것은 개인의 인내심을 시험해보는 아주 좋은 기회로 삼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물건을 주문한 것도 까먹을 만한 시점에서 택배가 도착하게 되며 내가 이 물건을 언제 시켰지? 왜 때문에 시킨 거지? 라는 오랜 사색을 거친 이후에 그 물건을 써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한국의 이러한 빠른 택배 서비스에 무척이나 놀란다고 합니다. 한국의 택배 서비스에 다양한 의견들이 달려있는데요. 토요일을 포함하여 영업일 기준 1월 2일, 특정 시간 전에 주문하면 같은 날 배달을 위해 발송한 다음 배달의 신이 미소 지으면 다음날 배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모든 게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잘 이용하던 택배 회사를 통해 택배를 보냈지만 어딘가 창고에 블랙홀에 빠졌고 이상한 이유로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이분들도 옥류다 삼각지대라는 블랙홀을 경험해보신 분인 것 같습니다. 나는 빠른 배송에 너무 익숙해져서 품목이 동일하거나 다음날 배송되지 않으면 느린 배송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택배가 느린 건 도저히 못 참아. 한국에 살게 된다면 가지게 되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더군다나 해외에서는 택배를 놓고 가는 것도 엄청 불친절하다고 합니다. 던지는 건 기본이고 택배를 받아오면
이미 파손되어 있기 일쑤이며 주변에는 좀도둑들도 많아 제대로 된 택배를 받아보는 게 무척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택배를 받아주는 전문기관이 따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각 아파트, 빌라마다 조성되어 있는 통합방위지원본부라는 시설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고 방위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안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경비실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경비실을 통해 택배를 받아볼 수 있고 경비실이 없는 곳인 경우에는 근처 편의점이나 식당 하다못해 장독대 뚜껑에다 숨기기도 합니다. 택배 아저씨들이 정말로 대단하신 분들인 게 집집마다 대문 열쇠가 어디 숨겨져 있는지, 이 빌라 현관의 비밀번호는 무엇인지, 이 집의 택배는 몇 번째 어느 화분 밑에 놔두면 되는지 전부 다 꿰뚫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동네 치안의 파수꾼처럼 동네의 사정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어딘가에 맡겨놓으면 양반인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그냥 집문 앞에 놓고 갑니다. 한국에서는 이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택배 기사들의 이러한 슈퍼파워에 감복한 우리들은 고마움을 표현하고자 현관문 앞에 택배 기사 간식 박스라는 것을 설치해 놓기도 합니다. 이건 추운 날, 더운 날 가리지 않고 우리들의 소중한 설레임을 가득 싣고 집까지 배달해주는 택배 기사분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하여 간식, 커피, 음료수 등을 구비해두는 것입니다. 한국인들 특유의 양심과 배려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택배 기사의 입장에서 택배를 놓고 가는데 문 앞에 이런 간식들이 놓여져 있으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준비를 해두었다고 하면 저는 배송을 하며 쌓였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택배 문화와 관련하여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의 좀도둑들도 택배는 차마 건드리지 않습니다. 길바닥 지천에 널려있는 자전거에 안장을 뽑아간다거나 바퀴를 빼갈 뿐 우리 이웃들이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택배는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골목 곳곳에 설치된 CCTV로 금방 적발될 것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그건 바로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좀도둑이라도 하더라도 상도덕이 있지, 어떻게 남의 희망을 훔쳐갈 수가 있냐라고 하며 그들은 자신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집을 비워 택배가 며칠 동안 무수하게 쌓여 있어도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외국인들의 한국인들의 양심에 대해 경이롭다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더운 날, 추운 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가리지 않고 우리들의 설레임과 희망을 배송해주는 택배 기사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택배 기사님들의 처우가 앞으로도 더 좋아져 우리들의 영원한 손님인 택배 기사님을 활짝 웃는 얼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힘내시기를 응원합니다. 시사를 꼬집어보는 시사꼬집.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